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자. 너 그러면 삼강 오륜처럼 상팔 하팔까지 가능이야 너는? 상팔 하팔 난 가능하지. 아 그래? 9살이면 안 되는 거지? 9살이 하면 안 되는 야, 거지? 9살이면 형이지. 개인적인 기준들이 모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모두의 기준이 다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. 근데 나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는 생각이긴 해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50살인데 생각하는 게 50살답지도 않고 진짜 너무 어려. 그럼 난 그 사람 어른으로 안 보이긴 해. 그러면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아 나는. 그 어른답지 않다는 게 좋은 쪽으로 어른답진 않은데 좋은 쪽으로 어른답지 않으면 어떡해? 50살인데 근데 그거는 와서 야 민섭 담배 하나 피자. 야 민섭 이알이 하나 공유할까? 그거 좋은 쪽이야?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는 나도 실제로 아날로그 시계를 지금에는 잘 못 봐? 아니 안 봐. 읽을 수 있고 안 보지. 나도 안 보지.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안 봐.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이 나한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. 잘 못 보게 돼서 점점 안 보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그거 보면은 1초 만에 바로 할 수 있어. 오케이. 1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군대의 영향도 있겠네. 어쩔 수 없이 그거는. 그럴 수도 있겠다. 군대 영향도. 내가 봤을 때 무조건이야. 거기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배워오는 것도 커. 그 사관학교야 그냥. 양성소야 양성소. 근데 이거는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그거를 배워오는 게 아니야. 몸속에 있던 게 발현되는 거야? 그게 그렇게 나는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회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남자들의 집단에는 그 군대 문화가 녹아 있어 그냥. 왜냐면은 다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어른들이 이미 직장에서 만들어 놓은 직장 문화고 그게 계속 패스다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약간은 나는 일리가 있네.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. 어쩔 수 없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. 그게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온 남자는 그걸 배우고 안 갔다 온 남자는 그걸 안 배우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대부분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그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그게 베이스가 되는구나. 그래서 막 이런 말 하나? 야, 저 새끼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니야? 그런 말 하는 거지. 이렇게 말하나? 맞는 거 같아. 맞는 거 그지. 같아. 사실 간접적으로 그 군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학창 시절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? 뭐 어떤 게 먼저 시작된 걸까?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쪽 집단에다가 이식한 걸까? 아니면 이게 효율적이니까 이걸 하자라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.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두 개가 그냥 약간 관성처럼 한 거 아닐까? 관성처럼 하던 나 거니까. 군대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해? 약간 이런. 그것도 있고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커.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교련 수업 들었잖아. 근데 그리고 그때는 그 반장이 저거란 말이야. 반장을 교련 수업 때 저거 뭐라 부르지? 교련 수업 때 반장을 뭐 분단장이라 부르고 그런 거 있거든. 난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. 그래? 그 있잖아. 그 반장이라고 안 부르고 분대장? 분대장이 아니 분대장이 아닌데. 조장? 그 용어가 있어. 어쨌든 군대 모르겠다. 용어야. 그렇게 해서 반장이 그 작은 소대 장이 되는 거야. 근데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군인이 와서 학교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차렷 경례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되게 군대스러운 시스템이란 말이야. 근데 뭐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어느 정도 그거 하는 것 같아. 픽업을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. 뭐냐면 어찌 됐든 하나의 현상이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암묵적이거나 혹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. 나는 이게 괜찮아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이 대중들의 여기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걸 싫어해.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실제로도 그렇잖아.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. 이치가 그렇잖아. 근데 보면은 이 군대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
싫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. 내가 볼 땐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아? 그치? 더 그렇겠지? 많잖아. 근데 왜 이게 유지되고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떤 근간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? 근데 그럼 너무 훨씬 뒤로 가야 될 것 같아. 막 유교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그런 어쨌든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곳에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약간 싫지 당연히 싫지. 근데 싫다고 목소리를 못 내는 환경인 것도 있어. 맞아. 또 그것도 도돌이편가? 그렇고 그것도 어른들이 그렇고 그렇고. 그것도 그렇고 나는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우리 교칙을 바꾸자. 우리 집단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자 이것처럼 막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거를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. 문화는 그냥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지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. 유기체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문화를 구성하는 세포인 거야. 근데 근데 우리가 세포들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이 문화라는 유기체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조종하기는 좀 어려워. 약간 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. 내가 맞아, 봤을 때는. 맞아. 좀 그런 게 있어.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은 그 군대식 뭐 상하 뭐 계급 문화 좋아하세요? 물어보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오늘부터 꼰대 문화 없앱시다. 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지. 그냥 뭔 말인지 알아? 나도 알아. 근데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.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하나의 움직임으로써 서서히 바뀌어간다라는 말이잖아. 뭐가 됐든. 근데 막 왜 그런 말 있잖아. 옛날 이집트 시대 벽화에도 요즘 어린 것들은 그거 뭐 소크라테스가 뭐 한 말 아니야? 그랬대? 소크라테스가 그때도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며. 그럼 어쨌든 이게 어느 시점에 그 커뮤니티에서 반감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지. 이런 소위 말하는 꼰대적인 문화가. 근데 왜 이것이 왜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갈등거리로 남아 있을까? 아까 그 세포론으로 말하자면은 죽는 세포만큼이나 살아있는 세포도 있기 때문인가? 변하려면은 그 집단 전체가 변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세대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그 윗세대 어른들이 자라오면서 보고 느꼈던 거가 영원하진 않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바뀌니까 어느 순간은 그거를 캐치업하기 힘든 순간이 온단 말이야. 그 중에서는 자기가 뭐 자기 입장에서는 싫은 거 안 좋게 보이는 거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뭐 자기 자식이나 뭐 한참뻘 뭐 직장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러는 거야?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세대 갈등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아.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린 사람들이 계속 더 극단으로 가서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야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내가 봤을 때는 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년들은 항상 청년이야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게 사는 거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. 그럼 그거를 소비하고 뭐 재생산하고 전달하고 막 퍼뜨리고 이러면서 지들의 문화로 삼는 거야. 새로운 무언가 계속 나오고. 그러니까 젊게 산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어불성설이야. 그냥 그들은 그들의 그걸 살 뿐이야. 그냥 사는 거야.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거를 다 따라가기 어렵다 보니까 생기는 거거든. 맞아.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봐.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는 항상 새로운 세대가 더 이상한 걸 개발해서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.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지금 우리는 거의 시간이 몇천 년이 흐르면서 완전 우주를 뚫고 갔어야 된단 말이야. 우리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. 똑같이 그냥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국가 체제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. 그걸 보면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항상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면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. 사실 젊은 세대는 그대로야. 다음 젊은 세대도 늘 그대로야. 늘. 그냥 그 세대에 있는 그거를 할 뿐이야. 사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교체되는 세대마다 그들은 그들의 세대를 살고 있을 뿐이거든. 맞아. 근데 그게 차이로 나타날 뿐이야.
맞아. 근데 음. 그 우리 그런 것도 그래. 우리 부모님들은 뭐 우리 부모님 어릴 때는 모든 집에 뭐 TV가 있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그래. 근데 TV가 있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근데 요즘 어른들은 이제 스마트폰 하는 거 보면은 막 뭐 바보 된다 막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때는 TV 보면은 그 바보 바보 상자라고 상자라고 했는데 했잖아. 그 전 세대에는 신문에 수도쿠 있잖아. 수도쿠 퍼즐 풀고 있으면 애들한테 그거 그만하라고 바보 된다고. 그렇게 근데 지금은 두뇌 개발로 막 수도쿠 풀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. 그렇게 해왔다. 처음에는 수도쿠가 막 그거 많이 하면 바보 된다고 어른들이 수도쿠 못 풀게 했대. 그래. 신문 뺏고 막. 그래 왔구만.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무언가 재밌어하고 막 그걸 하면은 일단 경계하는 것도 있는. 근데 그거 왜 그럴까? 그거 왜 그럴까? 존나 안 커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치, 왜 그럴까? 왜 TV도 TV인데 스도쿠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그거 왜 그럴까? 아니 그랬대. 진짜 궁금하네. 근데 그거 그때 맥락 시대적 맥락으로 가면은 또 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. 그러니까 타임 킬링하는 게 싫은 거야. 그러니까 나가서 농사일을 도와야지 뭐 이걸 하고 있어. 이거인 거야.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뭔가 재미를 보는 게 싫은 거야. 어린애들이. 어린애들이 놀면서 즐거워하는 게 싫은 거지 뭐. 그렇다. TV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. 근데 스마트폰은 좀 이제. 근데 그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. 스마트폰? 너무 어릴 때부터 사용하고 또 이런 그건 게 그래. 솔직히 뇌과학적으로 안 좋고. 그 솔직히 그 숏폼 컨텐츠 너무 많이 보고 애기들이 막 그렇게 하면 나는 뭐 좋을 것 같진 않긴 해. 그 도파민 이건, 뚜껑 그냥 열려버리는 거, 그냥 쏟아지는 거거든. 이건 조금. 그리고 실제로 문해력이 좀 이것도 근데 이게 진짜 그 되게 첨예한 그건 거 알지? 요즘 그래? 애들 문해력 떨어진다. 이게 또 이 최근의 꼰대 논쟁의 가장 첨예한 맞아. 주제 중에 하나거든. 논쟁거리야? 그냥 떨어진다.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. 떨어진다고. 근데 이제 아까 뭐 금일 이런 거 있잖아. 이길 금일 이런 거 모르고. 그래 뭐 사흘 나흘 모르고. 사흘 나흘 모르고 시계 볼 줄 모르고. 그리고 뭐 한자로 자기 이름 쓸 줄 모르고. 뭐 이런 거? 막 근데 그런 그것도 문해력의 영역인가? 문해력의 영역. 문해력 영역 아니지 당연히. 문해력은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건데. 이게 정확히 그거야. 내 생각엔 상식인데 이거를 그 꼰대라는 이 논쟁으로 집어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식이 아니다 이거야. 근데 갑자기 또 꼰대력 올라오려고 하네. 그러니까. 근데 시계 못 읽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거는 난 크게 뭐 반감은 사실 안 드는데. 그러면은 너는 근데 시계 못 읽는 건 좀 심하지 않아? 왜? 그러니까 우리 둘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얘의 기준에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그게 왜? 시계 아니 요즘 보는 거, 아날로그 시계 볼 이유도 없는데 그게 왜? 이렇게 되는 거야.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. 그러니까 얘는 우리 셋 중에서 이 기준으로만 보면은 꼰대력이 완전 떨어지는 애인 거야. 그렇지. 우리는 꼰대력이 높은 거고. 근데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인 어휘들을 모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시계 보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. 이거는 그 우리보다 훨씬 늦게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옛날 도구의 사용법인 거지. 뭔 말인지 알아. 그래 주판 같은 거.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맨손으로 불 못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거랑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가? 과장을 비약을 많이 하잖아. 오케이. 맞아. 그거는 그런 것 같아. 시계는. 근데 이길 금일 이거는 난 내가 실제로 쓰는 말들이거든. 쓰는 말이지. 이메일을 쓰거나 할 때 일하다 보면 쓰는 말이지. 이걸 모르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. 그러니까 나도. 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는 나도 실제로 아날로그 시계를 지금에는 잘 못 봐? 아니 안 봐. 읽을 수 있고 안 보지. 나도 안 보지.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안 봐.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이 나한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. 잘 못 보게 돼서 점점 안 보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보면은 1초 만에 바로 할 수 있어. 오케이. 1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1초? 순간에 바로. 찰나. 찰나에 바로. 찰나의 순간에. 몇 분이네. 왜냐면은 이게 정확한
정확한 시간을 하려면은 사실 5분 단위로 눈금이 나 있잖아. 그치, 그래서 그치. 계측을 좀 해야 돼. 그치. 그러니까 0분하고 5분하고 간격이 얼마나 돼 있나. 맞아. 그걸 또 5등분해서 1분으로 나누고. 그러려면 1초 정도 걸려. 그러네. 그러니까 대충 언저리가 시간대가 몇 시쯤이다. 이거는 그렇다 치자. 근데 이길 금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쓰는 말이고 뭐 그치.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걸 왜 모르지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.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는 약간 그런 건 난 괜찮아. 솔직히 뭐 다른 나라 수도 모르는 거. 뭐 이런 거. 근데 나는 솔직히 막 인터넷 내가 진짜 커뮤니티를 싫어한단 말이야. 커뮤니티 문화 같은 거를 커뮤니티 말투도 싫어하고 커뮤니티 문화도 싫어하고 거기서 걔네가 싸우는 주제도 싫어하고 그냥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못난 모습이 막 총집합돼 있는 것 같아서 난 되게 싫거든. 싫은데 그게 자꾸 퍼져 나와 다른 데로. 예를 들면 유튜브만 내리다 보면은 유튜브만 봐도 내리다 보면은 커뮤니티 글들을 퍼와서 모바일로 보다 보면 그 뭔지 알지? 그런 거 본 적 없어? 어떤 거지? 유튜브 모바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커뮤니티 글 캡처해놓은 거 이렇게 뜨지 않아? 알아. 그거 막 뭐 인스타도 그랬고 그런 것들 가져오잖아. 그러니까 엿 같은 AI 더빙으로 그런 그치. 맞아. 그 약간 그리고 막 그 말투도 있어. 막 뭐 약간 뭐 등산 갔다가 바지에 똥싼 썰 푼다.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 AI 말투. 그거 뭐 말하는지 알아? 알 것 같아. 알 것 같아. 이게 족 같은 말투 있어. 어쨌든 뭔 얘기하고 있었냐? 너가 커뮤니티를 싫어한다고. 커뮤니티 그거 싫어하는데 걔네가 보면은 뭐 싸우는 주제들이 있어. 막 여러 가지로 이게 상식이냐 아니냐. 그런 말도 해? 나는 어디선가 들어봤어. 그 뭐 영국이 섬인 거를 뭐 안다 모른다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본 적 없어?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 논쟁을 본 적은 있는데 그 커뮤니티 발인 줄은 몰랐어. 커뮤니티 발일걸? 그래. 근데 어쨌든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쫙 늘어놓고 이거를 모르는 게 뭐 말이 되냐 안 되냐 막 이거를 싸운단 말이야.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.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뭐 그리고 누구한테는 상식인데 누구한테 상식이 아닌 것도 막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기준도 솔직히 막 좀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내가 양보가 안 되는 선이 좀 있는 것 같아. 어디야? 나 그게 너무 궁금하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라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게 이길 금일 그거 아니야? 기본적인 한국어랑 아주 기본적인 역사는 상식이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물론 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이건 다 기억해야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. 아니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 까먹는 것들도 많지 안 쓰다 보면은. 그래서 이거는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몰라? 라고 하는 거는 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. 솔직히 까먹은 거 많지. 우리도 역사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. 많이 까먹었잖아. 솔직히 우리 뭐 법정 수업 들은 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럴 수 있는데 까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본적인 선이란 게 있다는 거잖아. 것들 있잖아. 특히 뭐 그래 역사까지도 그렇다 쳐. 어느 정도는. 근데 우리 말은 좀 그렇지 않나.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말들은 그리고 막 호응 너무 안 맞고 막 이런 거. 호응 너무 안 맞게 문장 쓰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열받는. 그치. 근데 그거를 꼰대의 범죄에 집어넣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이거 그냥 멍청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기본적인 호응은 맞췄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네한테 오늘 그 대답을 기대하긴 했어. 왜냐면 너희마저 그거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면 나는 영락없이 꼰대의 늪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. 맞춤법 어떻게 생각해? 맞춤법. 맞춤법도 근데 기본 인제 와서 기본이 된 것들이 있잖아. 돼 막 이런 거. 근데 막 이것도 나는 조금 너무 주관적인가라고 항상 성찰을 그런가? 하거든. 뭐가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. 그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나는 그렇긴 하지. 일할 때는 띄어쓰기까지 다 맞춰 쓰거든. 온점 따옴표까지. 그냥 띄어쓰기? 완전 그 원고지 쓰듯이. 뭐 의존명사는 띄어야 되고 접사 부출 이런 거 다 지켜 나는. 그럼 너가 좀 철저하긴 하네.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무조건 지키는데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그냥 넘어가잖아. 그지. 근데
가끔 보면은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는 맞춤법 틀리는 왜 안 돼? 어? 왜 안 돼? 안을 막 니은 히읗으로 쓰고 되는 또 오 이로 쓰고 이렇게 왜 안 돼? 어. 이렇게 아니 막 그러니까 맞춤법 음, 맞춤법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? 근데 그거는 근데 이거는 나는 나의 그게 있어. 나는 뭐든 다 허용할 수 있어. 근데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달라. 아.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. 그리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. 근데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돼. 그 선이 어디냐고. 그 선. 근데 난 라이트해 맞춤법. 뭐 되와 되 구별하고. 그리고 뭐 또 뭐 있지? 안을 근데 니은 히읗으로 써.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야.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? 안 돼.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순간 그냥 그 관심과 흥미도가 확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야. 어쩔 수 없이. 얼른 나하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나는 어울릴 수 없다 이거지. 나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 아니야. 오히려 반대야.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그건 좋아할 수 없게 되는 거야. 그냥 나 약간 엄청 민감했던 때가 있었거든. 나 심지어 막 지적도 한 적 있었어. 지적 맞춤법? 굉장히 몰라 산통 깨면서. 굉장히 꼰대 같네. 뭔데 지적했어? 그냥 친구였어 친구. 맞춤법 틀린 거. 그러니까 진지하게. 근데 왜 아니면 지적했어? 너가 지적했다는 거는 원래 같으면 넘어갔을 법한데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지적을 한 거 아니야? 그치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. 근데 약간 그 정색하면서 너 틀렸어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농반 진반.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약간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하려고 하기는. 그치. 좀 애매해. 나도 마찬가지야. 맞아. 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할 때 그거를 안 지키면은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기는 해. 진짜.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 메일이 왔어. 근데 이게 너무 기준 바뀐 거야.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스러워. 쎄 이게 뭐 일을 제대로 하는 회사인가 이런. 어쨌든. 근데 나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었다. 약간 이길 금일 뭐 송부드립니다. 약간 이런 뭐 제목도 막 뭐뭐뭐 전달의 건은 한자로 쓰고 이런 메일들을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메일을 쓰잖아.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. 그래서 나는 그 이악 물고 오늘 이길 안 쓰고 내일이라 쓰고 금일 안 쓰고 오늘이라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일부러 삐껴서 메일을 쓰고 나도 그런 것도 얘기를 있어. 하고 나도 그런 것도 그런 있어. 적이 있었다. 너 스스로 맞춤법 검사기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썼구나. 그런 약간 좀 그 너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젠 척하는 늙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말을 쓰기가 싫었던 것 같아. 그건 그럴 수 있지. 근데 어느샌가 난 지금은 뭐 이길 금일 승부드립니다 이런 말 그 입에 달고 살거든.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알아, 성훈아?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 녹아들면서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이야. 이제는 그게 그냥 익숙해진 거야 우리가. 아니야. 나는 그래? 어느 순간 딱 이게 그 종이 뒤집듯이 뒤집혔어. 호떡 뒤집듯이. 그래?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. 이런 그러니까 그 일하는 관계도 그 다이나믹이 있어. 그러니까 문법이 있고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지속을 하고 뭐를 하려면은 그 시스템과 문법을 나는 따라줘야 되는 거야. 녹아들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좀 약간 좀 족밥 같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. 그래서 나는 딱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했던 계기가 있기는 있었어. 오케이, 그럴 것 같아. 네, 일을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. 근데 뭐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그 막 이길 금일 뭐야 있던 거 왜 알아야 돼? 맞아. 사람들도 언젠가는 쓰고 있을 거야. 맞아. 근데 나 성훈이처럼 이건 뭐 일할 때 얘기는 아닌데 가끔 진짜로 자기가 아까 맞춤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진짜 마이너한 맞춤법들이 있거든. 뭐가 있지 예를 들면?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나는 뭐가 정답인 줄 알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써. 나 일부러.
그러니까 일부러 성우이처럼 디투어를 해. 단걸로 바꿔서 말해. 내가 알면서도 오타를 내고 싶진 않고. 그래? 야 근데 그거는 호들갑을 피하기 위한 호들갑 아니야 또? 호들갑을 피하기 위해 호들갑을 떨어. 뭐냐면은 나를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. 모난 정이 될까봐. 그러니까 모난 돌이 될까봐. 그것도 그렇고 나를 그냥 틀렸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맞는데. 그런 게 몇 개 있어. 예를 들면은 엄마가 밥 먹었니? 너네 얘 뭐라고 생각해? 나는 그래서 난 이거 잘 모르거든. 그래서 난 이 말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엄마 밥 먹었냐고 여쭤보시던데 이렇게 말해. 근데 엄마가 밥 먹었냐고 여쭤보시던데도 아니야. 그거는 높임 관계가 잘못됐어.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? 엄마가 주체잖아. 근데 엄마가 여쭤보시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? 엄마가 그치, 엄마가 그치, 더 높은 그러네. 사람이잖아. 그것도 비문인 거야.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? 엄마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던데라고 해야지. 그게 맞아? 엄마가 주체잖아.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이해했어. 그치.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. 어쨌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엄마가 밥 먹었니? 뭐가 맞는 것 같아? 얘가 그거 야이가 맞잖아. 야이가 맞아. 그 미서 야이 쓰는 사람 봤어? 솔직히 현실에서 거의 못 봤지. 이거 진짜 거의 다 여의로 쓰거든. 그래? 근데 난 이 말 자체를 잘 못 본 것 같긴 해. 나도.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구어로 많이 말하잖아. 맞아. 선생님 너 숙제했니? 그렇게 하지. 근데 야이가 진짜 차마 못 쓰겠는 거야 텍스트로. 그게 맞는데. 그게 틀려 보여서? 틀려 보여서. 남들이 틀리다고 아니까? 그거랑 뭐 배요도 그러니까 되는 잘 안 틀리는데 배요는 진짜 많이 틀려. 배어요니까 왜가 맞잖아. 그치? 근데 나 항상 그래서 배어요로 풀어 쓰거든. 나도 그런 경우는 있어. 못 쓰겠는 거야 배요. 그리고 또 괜히 내가 젠체하는 걸까봐. 아마 그런 거 몇 개 있어. 그리고 이럴 때가 있다.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방금 틀린 맞춤법을 내가 바로 이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. 그러면은 지적하는 것 같아. 그걸 지적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게.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만약에 배요 같은 경우면 그냥 배워요 이렇게 쓰는 거지. 그런 경우는 나도 있다. 뵙겠습니다. 이렇게. 그게 좀 더 그냥 어쨌든 그건 그래. 뭐 그런 거 많지. 근데 우리 그 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. 언어의 확대, 언어의 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틀린 맞춤법인데 계속해서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맞는 거인 양 쓰다 보면은 짜장면 자장면 이런 그게 거? 맞는 말이 될 때도 있잖아. 그러면 훗날 돼요와 돼도 돼요와 돼와 배어요 배 이것도 그렇게 되려나? 아닌가? 뭐 아예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. 근데 헨 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볼 땐. 그치. 근데 그거는 두 개 다 용인되는 거야. 그때 가서 바꾸면 돼. 근데 되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. 이제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. 그것도 그렇고 개정이 되기가 어려운 게 그걸 쪼개봤을 때 어근이 명확하게 이가 어근이고 어근 접사 뭐 이게 다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는 애들이잖아.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그냥 이름이 바뀌고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나는 안 될 것 같거든. 그거는 시스템이 딱 되어 있잖아. 이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. 맞네.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. 근데 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벗어났는데 갑자기 국어 저걸로 너무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꼰대 같음. 근데 솔직히 나는 일할 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면 일상에서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어. 누가 어떻게 해도 아무래도 상관없어. 일생에는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긴 해. 왜 안 돼? 써도 돼? 여자친구가 왜 안 돼? 써 진심으로. 상관없어? 괜찮지. 진짜로?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쩔 수 없는 거야? 그건 괜찮다는 마인드하고는 또 다르잖아.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쩔 수 없는 거야. 어쩔 수 없는 거지. 그렇긴 한데 꼰대 같음. 여러마 그거 좋아? 꼰대 같음. 나는 근데 그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. 어떤 거? 자기 3인칭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. 형호는 이렇게? 그 3인칭 말고 형이 이렇게 하는 거. 오빠가? 그 나도 별로긴 해. 나도 진짜 별로긴 나는 그거는 애기한테 아빠가
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애기한테 할 때나 가능한 거로 생각해. 엄마가 해줄게. 아빠가 아빠가 이따 갖다 줄게. 뭐 이런 거 괜찮아. 근데 또래 사이에서 형이 야 오빠가 누나가 야 형이 말했지. 이런 거 난 진짜 너무 싫어. 보통 형이보다 오빠가 더 반감이 세지 않아? 아 나는 형이가 더 세. 난 둘 다 싫어. 똑같이 싫어?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. 아, 내가 들어본 적도 있을 거 아니야. 들어본 적 있지. 들어본 들었을 적은 때도 많지. 그냥 비중은 똑같아? 똑같이 싫어? 오빠가 더 싫어. 아, 그치? 그게 더 역겨워. 그래? 근데 형이도 존나 싫어. 나는 형이가 더 싫어. 그래? 왜냐면- 오빠가는 할 수 있다 생각해? 아니 그것도 할 수 없는데 형이에는 이게 깔려 있어서 싫어. 그냥 자연스러운 위계가 깔려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냥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오빠가에는 그러니까 의도와 의중이 조금씩 달라. 오빠가에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너를 보살필 수 있는 어떤 강한 남자이고 막 이런 게 들어있다면 족 같은데. 이것도 그렇잖아. 근데 형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약간 그 찍어 누르려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. 보통 대부분 그래. 그럼 난 그게 더 꼴보기가 싫어. 내가 겪었을 때. 족 같아 그거 아주. 근데 내가 오빠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.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오빠가 이러진 않잖아. 그렇지. 그러네.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거. 어쨌든 그게 너무 싫어. 그게 너무 꼰대 같아.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나는 넌 상관없어? 상관없어. 왜냐면 나는 나랑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. 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. 아무렇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그 형을 워낙 내가 좋아하는 형이라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넘기는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다 괜찮은데 그것만 다른 부분에서 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.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나도 마찬가지야. 그거는 그런데 일단은 첫 만남에 이러기 시작한다? 그럼 나는 일단은 약간 뱀눈가를 뜨고 보지. 첫 만남에 그런다? 일단 그러면 뱀눈가를 좀 나쁠 뜨고 것 같아. 보고 그리고 대부분 이 레이더가 맞아. 첫 만남부터 그렇게 한 사람은 그다지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좋은 형의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. 맞아. 다른 그거는 다른 그런 것 별로인 같다. 특성들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. 나는 근데 그 진짜 좀 그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완전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그럴 수 있고 아름다운 문화지. 그거 그런데 또래 사이에서 그러는 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이게 우리나라 근데 이게 내가 듣기로는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. 그리고 뭐 100% 완전 오피셜하게 막 역사에 기록돼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이걸 시작했고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니까 엄청 막 오피셜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호미의 대명사가 있잖아. 오성과 한음 있잖아. 그 둘 나이 차이 많다고? 대표 호미가 있잖아. 그 둘 동갑 아니었어? 그 둘은 8살 차이거든. 8살. 8살 차이고 아니다 5살 차이인가? 그리고 그 삼강 오륜서 있잖아. 거기에 보면은 친구의 정의가 상팔 하팔로 되어 있대. 위아래 8살씩. 조선시대에는 그 정도를 또래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생각보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문화 빡센 유교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도 8살 차이 정도는 또래로 보고 벗으러 왔다. 친구로 봤다. 그렇거든. 근데 이 언제부터 이렇게 1살 차이도 엄격하게 형이 됐는가?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됐다는 추측도 있더라고. 그런 썰이 있어. 왜냐면은 일본은 이 문화가 좀 원래도 심하고 거기다가 이제 교련 수업을 왜냐면 그때 2차 대전 할 때니까 그때도 이제 학급에서 잘 돼 있지? 소리 안 들어가나 싶어서 학급에서 이제 뭐 저기가 뭐 반장은 분대장이고 상급생은 더 어쨌든
높은 계급이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상명하복 시스템이 학교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라는 그룹 특성상 한 학년은 한 살 터울인데 거기에서 상하관계를 뭔가 기계적으로 억지로 끼워 넣은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한 살 차이도 명확하게 형 이게 뭔가 그때 시작이 됐다는 추측도 있다. 그러니까 그 군대식 시스템이 군대식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온 게 이제 2차 대전 때고 그때는 우리는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그때 뭔가 시작된 게 뿌리 깊게 남았다라는 설도 있더라고. 근데 그러면 너네는 만약에 뭐 한두 살 동생을 만나게 됐어.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은 꼭 동생이 아니라 요새는 동갑을 만나더라도 처음에는 뭐 경어를 쓰는 게 당연하잖아. 새로운 사람을 그치? 만났을 때.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친해졌어. 근데 이제 한두 살 동생이 계속 뭐 형 이러면서 존댓말을 하는 거야. 친하긴 친해도 존댓말 계속 하는 거야. 그러면 너네는 이제 이제 너 그냥 말 편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? 나 그냥 그것도 그냥 솔직히 반말해. 오글거려. 그건 그건 나도 맞아도.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떤 게 오글거려? 말 편하게 해 이렇게 하는 거. 하지 말라.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마치 뭔가 베푸는 사람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허락하는 거야. 거 같잖아. 그런 거 같은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래서 반대로 가거든. 어떻게? 아무한테도 말을 잘 안 놔. 내 아랫사람한테. 그러니까 나도 그래. 다 존댓말을 써버려. 나도 그래. 근데 근데 나도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해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나도 불편해.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. 나도 돼요 이렇게? 나도 대우도 아니고 그냥 뭐 2살 아래야. 근데 그냥 뭐 민섭 뭐 밥 먹었어? 이렇게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알아? 여기서 예의를 못 지키는 새끼들이 또 있어. 있어.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예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못 지키는 애들이 또 있어. 그러면 이게 또 막 애매해지더라고. 그치.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야. 그러면 다들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럴 때는 뭐 민서 밥 먹었어 이래도 되는데 걔 중에 꼭 한 명 튀는 애들은 막 야 밥 먹었냐? 근데 이거는 동갑한테도 이렇게 잘 안 하잖아. 그렇게 해. 야 밥 먹었냐? 하지 않나? 그러니까 성아 밥 먹었냐? 그러니까 이상한가? 그런 말투 말고 막 그 양아치 같은 새끼들 있잖아. 그거는 근데 민서 그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너 그냥 양기 있는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싫어하는 것 같아. 양기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보통 그런 게 막 혼재돼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. 그래서 누군가랑 말을 이렇게 툭 터놓고 한다는 게. 그치 어려워. 어려워.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어. 근데 또 그런 게 있다. 그 동생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랑 나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친해졌어. 근데 동생이 먼저 형한테 저 이제 말 편하게 해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. 어렵잖아. 어렵지. 근데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형이 내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만 맞아. 내가 말 편하게 할까? 그거는 라이트하고 괜찮다.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과도기에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갖고 조금이나마 이 분위기를 녹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나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스트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놓게 되면 좋은 것 같긴 하거든. 몇 없잖아. 그렇게 되게 힘들잖아. 근데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찬이 같은 경우는 나보다 4살이 아래야. 4살 차이가 나거든. 근데 나는 얘한테 말 놓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반말 쓰고 있어 어느새. 그런 이런 게 애들도 좋기는 있어. 해. 그런 애들 있어. 나는 병화 형한테 그냥 반말하거든. 병화 형 나보다 5살 많지만.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좋기는 해. 근데 어렵지 솔직히 좀. 근데 그러면 호칭은 어떻게 해? 형이라고도 안 해 병화 형. 그냥 병아 이렇게? 병화라고 해도 안 이상해. 근데 안 이상해? 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잘 안 부르는구나. 그냥 부리고 싶은 대로 불러 그때. 그런 게 제일 맞아.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서 되게 중요한 그거 중에 하나가 호칭이거든. 반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호칭이야. 그렇지. 사실 말하는 거에는 별로 거리끼는 게 없는데 호칭에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. 근데
아, 맞아. 그렇게 되는 관계가 사실 제일 좋아.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피곤하잖아. 애초에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. 그 애초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- 상상이 안 되긴 한다. 그지? 한국말에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막 애초에 존댓말 반말 구분이 없고 뭐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막 소모적이잖아. 되게 막 사소하고 쓸데없는 되게 사소한 작은 것들인데 이걸로 에너지 소모할 일이 없잖아.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. 그럼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 언어에 뿌리 깊게 이게 박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. 어렵지. 그리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힘들고. 근데 이게 참 언어라는 게 그 문화권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뭔가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, 걔네가 이제 사고하는 방식,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은 게 그 옛날에 비정상회담 보다가 그게 생각이 나. 거기에 그 벨기에 대표 있었거든. 줄리안이라고. 그래서 한국 오래 살았고 한국말 엄청 잘한단 말이야. 근데 외국인들 만났을 때 영어로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걔는 원래 뭐 모국어가 불어인데 벨기에인데 불어거든 모국어가. 내가 알기로는. 근데 벨기에도 뭐 불어 쓰는 데 있고 독일어 쓰는 데 있고 이럴 거야. 근데 이제 자기 말로 하거나 뭐 불어로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다른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원래 존댓말 뭐 이런 구분 안 하니까 그냥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든 뭐 한참 어린 동생이든 뭐든 그냥 해도 기분 안 나쁘대. 이렇게 해도 기분 안 나쁘대. 그 문제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면은 아 얘네는 원래 높임말 안 쓰니까 딱히 그런 경험 뭐 존칭 이런 게 없으니까 막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한참 어린 동생인데 줄리안 이런다는 거야. 그리고 그냥 반말로 막 하는데 밥 먹었냐? 이렇게 하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쁘대.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대. 신기하네.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어오르네 기분이 나쁘네 이게 자기 느껴진대. 그 한국말로 그걸 들으면은 자기도 그렇대. 그러면 이게 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언어의 특성인가 보네. 언어의 문화가 녹아 있는 거지. 이 언어로 그걸 들었을 때는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. 맞네. 맞는 것 같아. 어쨌든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는 자기도 기분이 나쁘대. 형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. 한참 어린데 막 그렇게 줄리안 하면 기분이 나쁘대. 그 왜 프로 스포츠 팀의 용병들 있잖아. 얼마나 그 남자들만 드글드글하고 그치. 얼마나 그게 더 강하겠어. 그래가지고 오래 생활한 용병들 몇 명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전태풍도 그렇고 그런 거 존나 챙기잖아. 그 저기도 그렇잖아. 그 최강야구 누구야? 디퍼트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. 맞아. 그러네. 재밌긴 하다고. 그러게. 근데 나는 이거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할 때는 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. 외국인이니까 형이라고 안 하고 이거 좀 너무 그게 또 웃긴 거 아니야? 또 병아 형한테 또 형이라고 안 하잖아.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그건데 내가 초면 기준으로 다 얘기하는 거야. 초면 기준으로.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지킬 예의였으면 외국인한테도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맞지. 어쨌든 가리면 안 되지 외국인이랑. 뭐 그런. 근데 좀 불편해 이런 생각하는 게. 그러면 형한테는 어떻게 해? 응? 형이나 누나한테는? 그러면 너가 먼저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야? 몰래다. 몰래? 은근슬쩍 몰래다. 반존대 하다가 쓱 넘어가? 아니면 그냥 쓱 넘어가 버려 그냥. 근데 그건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눕지.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, 있어.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나랑 에너지 값이 좀 비슷한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주파수가 좀 맞고 슬슬 반전대를 했을 때 기분이 안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맞을 때 누울 자리 보고 눕는 거야. 이게 근데 빠른 문화랑 비슷하다? 그러니까 두 명이 있어. 근데 그 둘이 동갑인데 나보다 윗사람인데 한 명한테는 내가 편하게 해. 근데 한 명은 내가 아직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야. 그럼 이 셋이 같이 있을 때 너무 애매하다.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.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. 빠른. 그것도 사실 그 같은 맥락으로 참 필요 없는 그거였을 텐데. 그 아까 너 설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이상한 1학년 차이 군대 문화 그게 안 들어왔으면은 사실 그때 온 거야? 빠른도?
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? 학교 입학을 먼저 1년 해버려서 아 그래? 만약에 1, 2, 3학년 고등학교 1, 2, 3학년을 다녀.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세 학년 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을 거 아니야. 근데 빠르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? 그 양력과 음력의 차이 때문에? 아니 뭐냐 우리가 학교 행정 체계는 예전부터 만 나이로 썼었잖아. 우리나라 행정 체계도. 그랬나? 그래서 뭐 서류 같은 거 떼보면 다 만 나이로 나와. 병원 갔을 때도 뭐 그렇고. 아 맞아 그건 맞아. 근데 걔가 만약에 3월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그 학교 뭐라 그러지? 통지표라 그러나? 입학 통지표? 이런 게 나올 때 그 내가 만약에 내가 95년생이니까 96년 3월 한 2월 1, 2월 생하고도 내가 나이가 같은 거야. 만 나이로는 같잖아. 그러니까 그게 양력과 음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잖아. 아 그거는 양력이 음력이 아니지. 그냥 왜? 학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.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했어. 뭐 학기가 1월 1일에 시작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, 그러니까 만 나이로 이제 8살이 된 친구들한테 통지표를 주는 거야. 3월 입학 기준으로. 그러니까 이제 해가 넘어간 애들도 같은 만 나이로 묶이는 거지.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오케이. 그렇다. 아니 그러니까 그 빠른 년생이 끼면은 그 약간 불편해지는 그게 한두 살 차이인데도 그 형, 누나, 뭐 동생 이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거잖아.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빠른이 전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될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. 그치.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. 빠른 년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? 실제로 없어졌잖아. 아 이제 없었어? 없어. 그래? 이제 아예 없어. 근데 아직 이제 남아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지. 법적으로는 이제 잔재야? 없어졌어. 잔재가 근데 남아 좀 있을 뿐. 특이한 그러니까 그 빠른 년생 그것 때문에 좀 특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. 그러니까 그 정해야 되잖아.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그룹 안에서 나이가 막 섞여 있어. 한두 살 차이가. 그러면은 얘를 요 위쪽 나이대로 묶을지 우리 나이대로 묶어야 될지 뭐 이거 정해야 되잖아. 근데 그러다 보면 교통 정리가 좀 특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. 그래 그러다 보면은 강부자까지 동갑되는 거잖아. 근데 나 약간 양가적인 게 있다. 그 예전에 빠른 구육이 자기는 학교 일찍 갔으니까 95년생들이랑 친구래. 그래서 그럼 우리 친구 하자. 그랬어. 근데 빠른 95가 나는 94랑 친구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하래. 그때는 약간 좀 괘씸하대. 어째 같은 95년생인데. 내 주위에서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보기는 했어. 아 그래? 빠른 95니까 형이라고 하래? 했어 그래서? 뭐 하라니까 했지. 괜히 이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노선을 정했는데 그거를 싫은데 이래버리면 많은 게 그러니까 얘랑 나랑만 껄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재정립해야 될 게 많으니까. 형이라고 하라는 것도 웃기네. 그러니까 그걸로 기싸움하는 게. 나 빠른 95야. 추나 유치. 그래 나는 처음에 95년생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시 들어가지고 친하게 했는데 자기 빠른 95라는 거야. 갑자기 조용하게 뭐 어떤 비밀 얘기하듯이. 야 성훈아 나 사실 빠른 95야. 나 사실 빠른 95야 이러는 거야. 빠른 95라고도 안 해 보통. 야 성훈아 나 사실 빠른이야. 그랬던 것 같아. 뭐 어쩌라고 그래서. 아니,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뭐 별로 친한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게 진짜 멋이 없는 행동이라는 너가 걸. 끝까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. 그렇구나. 이렇게 하고. 그러면 그치. 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. 나 빠른이라고 그러면은 알았어. 보여달라고. 너 얼마나 빠른데? 얼마 아니면 그러니까 뭐 진짜 빠른인데 뭐 어쩌라고 바이브로.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부끄럽게도 지가 지 입으로 그 말을 해야 돼. 그러니까 형이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? 약간 이거를. 그럼 이제 창피해서 안 하지 않을까? 몰라 씨발. 어쨌든 내 스탠스는 해달란 대로 해드린다 마인드. 뭐
그 집단에서. 호칭에 그렇게 음. 큰 그래 그게 의미를 두고 싶지도 않고. 그게 근데 살기 편해. 그러니까 뭐든 막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피곤한 경우가 생기긴 하지. 맞아. 근데 이제 그냥 마음속에 이제 담아놓고 내가 그냥 의식할 뿐. 내 방향 내 추구미는 이거다라고 그치. 그냥 말할 수 있으면 그뿐. 아 근데 안 중요하다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존나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야.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자. 너 그러면 삼강 오륜처럼 상팔 하팔까지 가능이야 너는? 쌍팔팔 난 가능하지. 아 그래? 9살이면 안 되는 거지? 어? 9살이 하면 안 되는 야 거지? 9살 형이지. 오케이. 아니 농담이고 나는 아니 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. 아 몰라 좀 그거 너무 싫어. 꼰대 문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. 막 그러니까 어른들은 난 이해할 수 있어. 아이 어른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삼촌뻘 이상부터 내 나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. 그러니까 한 암묵적으로 한 뭐 10살 이상 차이부터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그 약간 뭐 그러는 걸 이해를 해. 근데 그 아래에서 너무 그렇게 난 좀 모르겠다.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약간 꽤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네. 그 선이. 맞아. 개인적인 거지. 이거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. 한 4살만 많아도 4살만 어려도 형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 사람한테는 그치. 그렇지. 그치. 근데 나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는 생각이긴 해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50살인데 생각하는 게 50살답지도 않고 진짜 너무 어려. 그럼 난 그 사람 어른으로 안 보이긴 해. 그러면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아 나는. 그러면 만약에 너보다 10살이 어린데 만약에 거의 플라톤의 재림이야. 그렇다? 그러면 나는 진짜 리스펙이 생겨. 형이라고 할 수 있어? 형이. 근데 50살인데 그 어른답지 않다는 게 좋은 쪽으로 어른답진 않은데 좋은 쪽으로 어른답지 않으면 어떡해? 50살인데 근데 그거는 와서 야 민섭 담배 하나 피자. 야 민섭 이알이 하나 고약 그거 좋은 쪽이야? 근데 이제 친근하게 너도 기분 좋아. 너 기분 좋고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것도 개인적인 건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있잖아. 가치관이 좀 더 성숙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말하면은 상관없지. 그냥 이 사람이 한번 장난치는 것보다 이럴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별로인 사람이야. 그래. 어른스럽고 이런 걸 떠나고 별로인 사람이야. 그럴 수 있지. 그러면은 취급 안 해주고 싶다 이거지. 성인으로 취급 안 하고 싶다. 오히려 난 나이보다는 그게 중요한데. 그거 중요해. 근데 기준이 애매하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 일으켜지는 논쟁인가 봐. 개인적인 기준들이 모이다 보니까. 근데 이것도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모두의 기준이 다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. 아무 얘기도 못해. 근데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은 이제 또 DC 하게 되고 fem코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.